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파헤치는 지식 크리에이터 슈카. 아니, 그냥 여러분의 금융 멘토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정치인들의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내 지갑을 지키는 경제적 지혜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 일종의 금융갓생을 위한 약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약속하신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의도 증권가의 뱅커들이 삼패인 잔을 부딪힙니다. 또 한 번의 아름다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쭉쭉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 건너 대형마트에서는 한 가족이 지난달부터 찜해뒀던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표를 보고 망설입니다. 지난달보다 7만 원이나 올랐네? 이 두 장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부자들을 위한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을 자랑하는 동안 워싱턴의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그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그렇듯이 수조 원대 자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그 돈은 대체 누가 내고 있을까요? 관세. 단어만 들으면 왠지 외국에 매기는 세금 같잖아요. 중국이나 인도, 유럽 같은 나라들한테 너네 우리한테 물건 팔려면 벌금 내 하면서 한 대 딱 때리는 느낌이죠. 아주 애국적인 느낌도 들고요. 아메리카 퍼스트. 외국인들이 돈을 내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관세는 언제나 자국민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때린다고 칩시다. 그럼 그 물건을 실제로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항구에서 이 추가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떤 바보라고 이 새로운 비용을 그냥 자기 손해로 떠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 비용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게 바로 관세가 세관 서류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건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찍혀 나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스텔스 세금인 셈이죠. 놀랍게도 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19세기의 미국 정부는 거의 전적으로 이 관세 수입으로 운영됐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부자들에게서는 세금을 거의 걷지 않았어요. 대신 옷감, 공구, 차 같은 수입품에 붙는 관세로 나라 살림을 꾸렸죠. 그럼 이 관세는 누가 냈을까요? 런던이나 파리의 상인들? 천만에요. 미국의 농부,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가게들이었습니다. 관세는 처음부터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더 큰 비중을 떼어 가도록 설계된 역진세였던 겁니다. 바로 이게 관세의 마술입니다. 겉보기에는 외국을 혼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국민에게 매기는 국내 세금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낡은 마술이 포퓰리즘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그 옷을 한번 벗겨보죠. 2025년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수입은 단 9개월 만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미국 전체 연방 수입의 거의 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를 겨우 넘던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이것만 들으면 마치 대단한 승리처럼 들립니다. 소득세는 올리지 않았는데 국고에 돈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 베이징도 멕시코시티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가구, 가죽 제품의 오른 가격을 통해 심지어 해외 직구하는 작은 소포의 배송비에 붙은 추가 요금을 통해 나왔습니다. 영수증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소니는 미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을 $50 올렸습니다. 평범한 소파 가격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조사 때문에 더 비싸졌습니다. 인도의 가죽 수출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사 제품을 유럽산인 것처럼 위장하느라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가는 쿠팡이나 대형마트의 모든 진열대가 이 새로운 숨겨진 세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무부는 이겼고 여의도 증권가는 감세 혜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전부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관세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즉 이 엄청난 규모의 관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화려한 구호에 있습니다. 바로 크고 아름다운 감세 말이죠. 2017년 트럼프는 그의 첫 번째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 TCJ에 서명했습니다. 선거 구호는 정말이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죠. 세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슬로건 뒤에 숨겨진 수학은 명확했습니다.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고 최상위 부유층은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돌아온 혜택은 훨씬 미미했죠. 일시적인 세액 공제 몇 개, 약간의 세율 인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함정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이 소소한 감세 혜택은 몇 년 뒤에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설계된 반면 기업들을 위한 감세는 영구적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연방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재정 적자라는 건 간단히 말해 정부가 쓰는 돈과 걷는 돈의 차이입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멍이 생기죠. 잠시 동안은 빚을 내서 그 구멍을 메울 수 있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구멍을 채워야만 합니다.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와 봅시다. 또 다른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상위층은 더 큰 안도를 얻었고 국가 예산에는 또 다른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억만장자들 월급 올려줬으니 이제 당신들이 그 비용을 내셔야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알리바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세가 마술사처럼 등장합니다. 관세는 세금 인상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재무부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단 9개월 만에 1,000억 달러. 부유층으로부터의 세수는 줄어드는 와중에도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눈속임입니다. 한 손으로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곳에서 돈을 걷는 거죠. 무대 위에서는 경제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가정의 가계부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이 새겨집니다. 공정하게 말해서 이런 수법이 트럼프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눈에 잘 띄는 세금은 깎아주면서 조용히 그 비용을 다른 곳으로 떠넘긴 지도자들로 가득합니다. 이 속임수는 초당파적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역사는 날카로운 평행이론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곡물법이라는 것이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빵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습니다. 지주와 엘리트들은 이득을 봤지만 노동자들은 매일 더 비싼 값의 빵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 이사회는 감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마트 쇼핑객들은 애국심으로 포장된 관세를 통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건 경제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역진적 재분배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연회 비용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숨겨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튼스쿨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런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금을 5% 삭감하고 GDP를 6% 감소시키며 일반적인 가정의 평생소득에서 약 2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1773년 영국은 차에 대한 세금이 사소한 부과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보스턴 차 사건은 작은 관세가 어떻게 혁명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1930년에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또 어떻습니까? 워싱턴은 이 법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요?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를 촉발했고 세계 무역은 3분의 2가 붕괴했으며 대공황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을 구하려던 관세가 오히려 그들을 박살낸 겁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이 7만 원 오르고 가구와 의류 가격이 슬금슬금 오릅니다. 가장 저렴한 해외 직구 소포에도 새로운 수수료가 붙습니다. 각각의 인상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 보이지만 함께 모여 조용하고 역진적인 세금을 형성합니다. 승자는 명백합니다. 감세 혜택을 유지하는 기업과 부유층이죠. 패자는 더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의도에서 마트 계산대까지 누가 돈을 내는지 보여주는 그 선은 정확히 우리 같은 서민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정책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팔기 때문입니다. 외국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갑자기 미국산 제품이 더 싸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죠. 이건 마치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애국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노동자들 편에 서서 우리 공장을 지키고 일자리를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 논리는 아주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내고 생산자는 혁신할 동기를 잃으며 무역 상대국은 보복 공격을 가합니다. 보호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그 비용은 영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가 완벽한 무대 마술인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성적인 승리를 지금 당장 안겨주고 그 고통은 나중에 작고 보이지 않는 손실들 속에 파묻어버립니다. 영국의 곡물법,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심지어 20세기 남미 국가들이 채택했던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국가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작됐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더 비싸고 질 낮은 제품을 강요했고 보호받던 기업들은 안주했으며
경제는 정체되었습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집중된 혜택과 분산된 비용에 있습니다. 공장 하나를 살렸다는 뉴스는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수천만 가구가 매주 몇천 원씩 더 지불하는 고통은 침묵 속에 사라집니다. 승자는 눈에 보이고 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관세라는 정책을 그 결과가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건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세기 동안 재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당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단기적인 이미지 관리 수단이 되고 가게에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 되는 것. 보스턴 차 사건은 차 가격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그 모욕감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작은 관세가 혁명의 무게를 짊어졌던 것처럼 애국심으로 포장된 숨겨진 세금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차에 붙는 몇 푼, 빵에 붙는 몇백 원, 플레이스테이션에 붙는 몇만 원. 하지만 그것들이 조용히 쌓여 경제를 재편하고 실질 임금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임계점을 찾아 폭발하는 분노에 불을 지핍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관세를 힘의 증거라며 축하합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세수입 수치를 가리키며 외치죠. 보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판결을 속삭입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개 교묘한 사기극, 셀 게임일 뿐이라고요. 억만장자들은 감세 혜택을 챙기고 금융가는 파티를 계속하고 재무부는 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트의 고객들, 평범한 가족과 노동자들이 그 계산서를 지불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관세가 우리의 경쟁국들에게 돈을 내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거든 이 간단한 수학을 기억하십시오. 관세는 외국의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뿐입니다.